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104주년 3.1절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과거 침략자로서의 일본보다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오늘 조간신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공통적으로 게재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동아일보 일면 사진이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어제 그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잠깐 스쳐가 돼서 만났는데 말은 없이 지금 악수만 나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죠. 그 기념식에서 공식 석상에서 작년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에 처음 만났는데, 자, 대선 때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둘의 그 위치는 극과 극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본궤도에 올라선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 일보 직전에 몰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기사가 나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안,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입니다. 아침에 게재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4%, 조사 이래 최고치. 데일리안이 그 7월 초부터, 작년 7월 초부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44%. 그리고 조사 이래 긍정평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 호남에서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긍정평가가 44%인데 그중에서 매우 잘함이 28.4, 잘하는 편이 15.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53.6%인데 매우 못함이 45.6%, 못하는 편은 8%. 그러니까 매우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 묻지마 반대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인사도 잘하고 해도 웬만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지 않는 척이죠. 그냥 윤석열 정부가 싫은 겁니다. 자, 그 층도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도 오늘 나왔는데 데일리안에서 국민의힘이 47.5%, 민주당이 35.4%, 12.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서울만 보면 전국적으로는 35.4%인데 서울이 28.2%입니다. 28.2%. 20%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서울의 국회의원이 모두 49명인데 40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거의 80%, 국회의원 비율로는 80%를 차지하는데 정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20%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기서 찬성의 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기권 또는 무효표를 만들어서 이탈을 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저는 상당수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총선 때 거의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죠. 자, 그래서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그만큼 이재명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배신자 색출, 강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배신자 색출, 개딸, 개의 딸이라고 해서 이재명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 한겨레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 두 언론사의 기사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그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겨레와 경향도 그때 체포동의안에서 사실상 이 가결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마치 이재명을 손절하는 것 같은 그 논조를 보였죠. 자, 그 논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면 종합면 보시면은 제목은 이겁니다. 친명 비명, 친이재명 비이재명 확전 피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진화 가망 없는 산불이다. 수습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 가망 없는 산불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은 수도권의 한 의원이 한겨레에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반란표 사태는 진화될 가망이 없는 산불이다. 그리고 멀찍이서 불구경하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로 더 불안해질 거고 불은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한겨레에 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감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폭망한다. 총선에서 공멸한다.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의원은 수도권 의원은 한겨레가 이렇게 적습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그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꺼낸 말은 개파 이해를 떠나서 이번 사태의 향후 전망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불 못 끄는 산불이다. 자,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태를 비롯한 결단을 요구하는 비이재명계에 맞서 이재명 지도부가 소통을 처방으로 내놨지만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상 확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소통하자, 비명계와 손잡자, 단일 대우하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선택지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보다 좁혀졌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상 이제와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다. 한 다선 의원, 다선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우회적으로 결단을 내리라고 조언을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이죠. 지금 등을 떠밀려서 물러나게 되면 잘못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미리 물러나서 임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도부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실을 비주의 결집을 막을 보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체포동의안 한 번 더 오면은 아마 비주류 비명계에서는 이것을 가결을 시킬 텐데 가결을 시키는 쪽에 표를 많이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결이 돼서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조차도 지금 그 말은 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 가망 없는 산불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논조가 비슷하죠.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탈표 해석도 해법도 평행선 균열 키우는 이재명 거치. 자, 이탈표가 31표 이상 38표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 분석이 막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석도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법도 평행선이다. 그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오히려 균열을 키우고 있다. 균열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거치가 균열을 키우고 있으니까는.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이 이탈표를 조직적 반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안민석이 제안을 했습니다. 친명계. 전 당원 재신임 투표는 사실상 개딸들,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들이 좌우를 하는 자, 그런 분위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열성 지지층이 재신임하는 형식을 취해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꼼수입니다. 이 꼼수라는 전당원 투표가 꼼수라는 표현이 다른 언론에서는 몇 군데 나왔는데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하죠.
친명계 의원들은 이탈표의 임의를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을 했다. 대규모 반란표를 통한 비명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재신임 문제를 당원 투표로 묻자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산불이 일어나서 끄기는커녕 서로 지금 책임 공방, 누가 먼저 희생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부결한다는 총의를 모으고도 일부 의원들이 몰래 이탈한 데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지도부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처음부터 당당하게 의총에서 말해야지 두더지 작전하듯 가결표를 찍은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짓이다. 자, 내부에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 봉합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또 개딸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 개딸들이 지금 화풀이 할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디냐?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끝까지 맞붙었던 이낙연. 지금은 미국에 가 있죠. 자, 미국에 있는 이낙연을 개딸들이 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가? 이 문화일보 오늘 그 아침에 나온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 미국에 있는 이낙연을 왜? 자,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있죠. 거기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청원 동의가 벌써 21,000명 그제 시작을 했는데 이 개딸들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원이 5만 명이 넘으면 뭐 대답을 해야 된다. 당직자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낙연을 공격을 하는가? 지금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터뜨려서 검사 독재국가 만들었다.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까지 올라온 게 가장 큰 게 대장동 의혹이죠. 대장동 유래신도시 성남FC인데 그중에서 대장동 의혹이 가장 큰 혐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100만 원짜리 휴대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터뜨린 게 이낙연 진영이었다. 그때 이 성남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낙연 진영에서 계속 터뜨리면서 새로운 자료를 터뜨리면서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따라가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들통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낙연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 반란표도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에 이 가결표 또는 이 무효표 기권이 많이 나온 것이 이낙연이 꾸몄다. 이것은 그전에 서른 의원, 이낙연계의 자장이죠.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결을 시키고 나면은 이재명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이 부결시켜주면은 이재명이 대표직을 사퇴할 거다. 그러니 부결시켜주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부결되지 않을 뻔한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친이낙연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자는 이렇게 씁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이낙연이. 그로 인해서 뭐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됐고 본인들의 주장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하기는커녕 그 이낙연이 자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 출당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플랜 B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재명이 낙마를 하면은 뭐 6월 달에 미국에서 귀국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귀국을 해서 당권을 접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과 또 당권 투쟁과도 연결돼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리자. 지금 이재명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청원이 5만 명이 되면은 5만 명 될 겁니다. 개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명 절차를
뭐 밟자 뭐 이런 논의들이 또 나와서 또 논란이 확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파열음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점점 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준석이 아바타들을 내세우면서 그 아바타들이 이준석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해서 내부 총질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응원을 받는 그 행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일단 한국일보가 정치면에서 지금 D-6 전당대 D-6일 남은 이 판세를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제목은 이겁니다. 김기현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연대 등 변수에 뚜껑 열어봐야. 연대,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은 1위, 2위 후보가 다시 맞붙죠. 그러면은 3위, 4위를 했던 이 후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여당 전당대회 전망해서 83만여 명 당원 직접 투표를 선출하고 또 첫 결선제 도입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 여기도 여론조사가 쭉 지났지만은 주로 김기현 후보가 뭐 40% 됩니다. 47%. 이 조사는 여론조사에서 47%나 뭐 45%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안철수가 20% 초중반, 그리고 천하람과 한교안이 10% 초반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보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 이 일반 국민 중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투표는 책임당원이 하죠. 한 달에 1,000원씩을 내는.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은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또 특히 이준석 때문에 정권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다 기억을 하므로 윤심이 실린 후보에게 표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한교안, 천하람 이 두 후보는 거의 뭐 10%대 초중반에 머물죠. 특히 천하람은 그게 전부입니다. 10%대 초중반이. 그게 이준석 거죠. 이준석이 그때 뭐 당원 모집 막 하면서 끌어들인 한 그 정도 10% 정도 거기서 그칠 것이고, 한교안 그 후보도 지금 확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또 10%대 초중반에 그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들어서 대통령실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관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 20%대 초중반 이렇게 되면은 세 사람을 합해서 20%대 최중반, 10%대 중반 그러면 이 초중반, 그러면은 거의 김기현 후보에게 나중에 이 책임당원이 투표를 할 때는 이 여론조사보다 책임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실린 쪽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을 득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이준석의 아바타, 당대표 경선에 나온 천하람, 또 정치 대선배죠. 어쨌거나 정치 대선배인 홍준표, 장 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천하람이 부딪혔습니다. 특히 천하람이 홍준표 대표의 꾸지점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을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나이차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막 정치를 시작한 천하람, 같은 진영 안에서 천하람의 이런 태도가, 저는 이준석이 지난번에 정진석 국회부의장, 정치 대선배죠.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그때 뭐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다고 아주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또 생각나는 그 장면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입니다. 오늘 아침, 어젯밤에, 밤늦게 나온 조선일보 인터넷판인데, 홍준표, 무명 정치인이 자아도취됐다. 천하람, 대구 온돌방 따뜻하시냐? 대구에 셀프 하방을 하고 계시는데 따뜻하시냐? 좋으냐?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글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치는데 이 두 사람이 신경전을 펼칠 같은 진영 안에서 그런 이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요즘 당대표 선거를 보니 비전은 아예 없고 자해, 음해, 비아냥만 난무한다. 어쩌다 이준석 바람을 얻던 무명의 정치인은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대구 합동연설에서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대구 합동연설에서 대구 경북기 연설에서 천하람 후보가 했던 연설을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정희는 존경 가치가 없고 김대중을 큰 정치인으로 존경한다면 박정희 존영이 걸려있는 우리 당을 그만 나가는 게 옳지 않겠냐. 이 천하람 후보는 대구 출신인데 지금 전남 순천에 가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죠. 본인 나름대로 지역구도를 깨겠다는 이런 거지만 홍준표 시장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얕은 트릭으로 보이는 겁니다.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는 반대당 논리를 추종한다면 굳이 우리 당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아서 국민의힘 정체성을 흔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람이 전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활동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어차피 다음에도 국회 입성하지도 못할 지역에서 아부해 본들 본인에게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 털의 목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개혁 인사를 자처해 본들 요즘 당원들은 속지 않는다. 당에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니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천하람 일일이 반박을 합니다. 일일이 반박을 하고 중앙 정치에 일철 관여하지 않고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에 충실한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홍 시장님이 이 방자함이 이렇게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째째함은 이미 선을 넘었다. 대구의 온돌방에 앉아 계시니까 따뜻하시냐. 여기에 또 홍준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반격을 했고 그러니까 또 천하람이 또 두 번째 또 반격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과거의 사실아 저는 미래로 가겠다. 기차는 앞으로 간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 보수든 진보든 특히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